출발 90초 전 승객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이라면 즉시 출발 중지예요. 최소 30분 지연이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78초 만에 해결했어요. 비행기는 정시 이륙. 이 장면을 본 유럽 최고 리스크 컨설턴트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4년 경력, 평생 숫자만 믿어온 사람이에요. 일주일 뒤 그녀가 낸 보고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사고를 처리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고가 생기지 않게 설계한 나라다. 엘리베이터 2대 동시 고장. 휠체어 승객 3명. 밀려오는 인파. 유럽이라면 사고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죠?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90초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일주일간 이 전문가가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리스크 컨설턴트예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곳곳의 공항을 돌아다니며 허점을 찾아내는 거죠. 찬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요.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34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어요.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한텐 그냥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명성이 높을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제가 감사한 공항 중 절반은 과대평가였어요. 첫날은 평범했습니다. 동선 체크, 보안 절차 확인, 승객 흐름 분석. 제가 늘 하던 일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죠. 하지만 그건 기본입니다. 저는 더 깊은 걸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운영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게이트 44번입니다. 탑승 인원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5년 전 유럽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명이 사라졌고 결국 비행기는 3시간 지연됐죠. 공항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때 저는 경고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묵살됐죠. 과잉 우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숫자만 믿게 됐어요. 사람의 판단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운영센터로 뛰어갔어요. 모니터에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보안 통과 인원 299명. 탑승 완료 인원 298명. 한 명이 없었어요. 출발까지 90초 남았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즉시 출발 중지입니다. 전관 방송이 나가고 보안팀이 뛰어다니고 승객들은 불안해하죠. 최소 30분은 지연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고성도 없었죠. 운영센터 직원들은 각자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훈련이라도 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선 로그 확인 중입니다. 동선이요? 지금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흐름을 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78초, 70초, 60초.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중복 카운트입니다. 보안 게이트 2곳을 통과한 승객이 있었어요. 7번 게이트와 9번 게이트요. 실인원 이상 없습니다. 뭐라고요? 출발 가능합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위기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기내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8초 만에 끝났어요.
사람을 찾지 않고 데이터를 먼저 봤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한도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급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를 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이동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동선 분기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죠. 공항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람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뒤에서 인파가 밀려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서 있으면 그게 사고의 시작이에요. 유럽에선 매년 이런 사고로 부상자가 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동시에 멈췄어요. 핵심 동선이었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경로였죠. 시간은 오전 10시. 출국 러시가 시작되는 시간대였어요. 휠체어 승객 3명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인파가 밀려오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초 안에 욕설이 터질 겁니다. 유럽에선 늘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특히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승객들은 휠체어를 밀어내려고까지 하죠. 저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현장 직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와서 통제해야 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기 전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닥에 유도선이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었어요. 휠체어 승객들 앞으로 선이 그어지더니 옆쪽 통로를 가리켰죠. 동시에 천장의 안내판이 바뀌었습니다. 임시 우회 동선, 직원 전용 통로 개방. 걸린 시간은 10초였습니다.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직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승객들에게 말했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더 편하실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급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옆 통로로 향했죠. 뒤쪽 인파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렀어요.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죠. 모두가 유도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원래 그 길로 가려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30초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게 일어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혼란도 충돌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한도연 씨가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약자가 멈추면 시스템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요? 사람은 조급합니다. 급하면 밀어내고 싶어지죠. 그래서 시스템이 먼저 길을 만들어줍니다. 약자가 불편하지 않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선 사고가 나면 직원이 뛰어와요. 고성이 오가고 사과하고 수습합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고 발생 후 3분 이내 현장 도착, 5분 이내 상황 정리.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스템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지도 못했죠. 엘리베이터는 5분 뒤에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5분 동안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도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겁니까? 예상은 아닙니다. 준비는 했죠. 무슨 차이입니까? 예상은 막는 겁니다. 준비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막는 것과 흐르게 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여기선 약자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온 브루노 마이어가 저를 찾아왔어요. 독일 출신의 선임평가관이었죠. 41살 경력 15년.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라라, 이거 좀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인천공항의 CCTV 배치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빼곡했어요. 이게 뭡니까? 감시 카메라 위치입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찍히더군요. 그래서요? 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전이 아니라 감시예요. 브루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너무 촘촘했습니다. 모든 동선이 추적되고 모든 흐름이 기록됐죠. 브루노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이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감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통제하려고 하죠. 이건 보고서의 문제점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이틀 동안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90초 만에 해결된 탑승 인원 문제, 약자가 먼저 움직인 엘리베이터 사고. 그게 전부 이 시스템 때문이었잖아요. 오후 2시였습니다. 브루노는 운영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한도현 씨를 포함한 직원 5명이 앞에 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승객들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브루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도현 씨는 침착했습니다. 카메라는 사람을 의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말장난 아닙니까? 한도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승객 1명이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발견까지 2분이 걸렸습니다. 그 2분 때문에 살았어요. 브루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도현 씨가 계속 말했죠. 우리는 하루 23만 명을 봅니다. 그중 누가 위험한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봐야 합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감시는 의심하는 겁니다. 보호는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브루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과합니다. 유럽에선 이렇게 안 해도 돌아가거든요. 한도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에선 몇 명이 다치셨습니까? 브루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유럽 주요 공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40여 건 있었죠. 그중 절반은 예방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브루노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한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까?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믿으면 왜 감시합니까? 감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시스템을 촘촘히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피곤하면 바쁘면 급하면요. 그래서 시스템이 그걸 잡아줘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믿는 방법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믿어온 원칙이 흔들렸어요. 사람은 실수한다. 그래서 시스템은 냉정해야 한다. 그게 제 철칙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실수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도와줘야 한다. 같은 출발점인데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한도현 씨의 말을 적으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적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다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럽 뉴스 알림이었죠. 빈 국제공항 폭행 사건 용의자 도주. 기사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었어요. 30대 여성이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폭행당했습니다. 가방을 뺏기고 쓰러졌죠. 목격자가 신고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빈 공항입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가는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직원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죠.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이래요. 하지만 범인 검거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 요나스였어요. 누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야? 여권을 잃어버렸어. 지갑도. 어디서? 잘 모르겠어. 호스텔 근처인 것 같은데. 누나, 나 지금 오스트리아야. 밤인데 어떡하지? 요나스는 22살입니다. 대학생이에요. 방학을 맞아 유럽 여행 중이었죠. 혼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 근데 내일 오전에나 처리된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숙소는? 돈이 없어. 카드도 지갑에 있었거든. 누나, 나 무서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대 초반 남자애가 낯선 나라 밤거리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 경찰서 근처나 역 대합실. 밤새우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 있어. 알았어. 아침 되면 내가 송금할게. 일단 버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동생은 오스트리아에 있었죠. 시차는 8시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운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한도현 씨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죠. 저는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분실물 센터로 연결됩니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확인 가능해요. 찾지 못하면요? 대사관 연락을 도와드립니다. 긴급 여행 증명서 발급 절차도 안내하고요. 밤에도요? 24시간 운영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왜 오스트리아는 안 되는 걸까요? 같은 선진국인데 말이에요. 한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요나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역 대합실에 있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을 거예요. 배도 고프고 무섭고 지쳐 있겠죠.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한도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항 업무가 아닌데요. 사람 일입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동생 이야기를요. 여권 분실, 밤길, 두려움. 전부 다요. 한도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운영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한국이고 동생은 오스트리아인데요. 5분도 안 돼서 그가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동생분께 이걸 보내주세요. 독일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서 연락처, 긴급 대사관 번호, 분실 신고 절차가 정리돼 있었어요.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템플릿입니다. 우리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 분실 사고 대응할 때 쓰는 거예요. 나라별로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는 밤입니다. 하지만 24시간 한 라인이 있어요.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영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독일어를 못하는데요. 통역 서비스 번호도 있습니다. 무료예요. 한도현 씨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시 숙소 목록입니다.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 근처 저렴한 호스텔이에요. 여권 없이도 묵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동생분께 보내드리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요나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2분 뒤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거 뭐야? 한국 공항에서 보내준 거야. 한국에서? 왜? 저도 모르겠어. 요나스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도연 씨를 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공항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왜 공항은 이동의 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질 때 잡아주는 손이기도 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5년간 공항을 감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2시간 뒤였습니다. 요나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호스텔 찾았어. 사장님이 여권 없어도 된대. 따뜻해. 샤워도 했어.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내일 오전 임시 서류 받을 수 있대. 누나, 해결됐어. 해결됐다고요. 20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저는 한도연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 일이 아니었잖아요. 한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일입니다. 공항에서 일한다는 건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비행기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멀리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만약 요나스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다면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요. 이 공항이 도왔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스템이란 건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요. 효율을 위한 게 아니라요. 다음 날 아침 요나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누나, 나 괜찮아. 한국 공항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엿새째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도현 씨와 운영센터 옥상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첫날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탑승 인원 불일치 사건 말입니다. 만약 중복 카운트가 아니었다면요. 정말로 한 명이 사라진 거였다면요. 한도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출발을 중지했을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책임도 당신이 집니까? 네. 그 판단은 제 것이니까요. 지연되면 항공사가 손해를 봅니다. 승객들도 항의할 거고요. 그 책임을 혼자 지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결정은 팀 회의를 거쳐야 하고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책임은 분산되죠.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한도연 씨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입니다. 해외 연수를 갔었어요. 유럽의 한 공항이었죠. 거기서 사고를 봤습니다. 무슨 사고요? 탑승구에서 승객이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책임질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6분입니다. 그 사이 승객은 죽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결정해야 합니다. 매뉴얼 밖에서요. 책임지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만약 당신 판단이 틀렸다면요. 출발을 중지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없었다면요. 그래도 제 책임입니다. 항공사는 뭐라고 하겠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한국은 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공항은 그래야 합니다. 23만 명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결정하는 사람이요. 유럽에선 불가능합니다. 왜죠? 책임지면 손해니까요. 실수하면 잘리고 소송당하고 경력에 오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매뉴얼 뒤에 숨어요. 한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뭡니까?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운영센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그게 더 대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전부 틀렸거든요. 저는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종 브리핑 자리였어요. 저와 브루노, 리나가 앞에 앉았고 인천공항 직원 6명이 마주보고 있었죠. 한도연 씨도 있었습니다. 브루노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일주일간 감사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과 운영을 평가했고요. 그는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안 시스템은 과잉입니다. CCTV 밀도가 유럽 평균의 3배예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한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관리 방식도 지나칩니다.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기록하죠. 이건 통제입니다. 신뢰 기반 운영이 아니에요. 저는 브루노를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걸 봤는데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어요. 따라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효율적이지만 과도하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브루노가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제가 쓴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도 일주일간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브루노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브루노가 저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연간 사고 건수 0.3건, 유럽 주요 공항 평균 12.7건, 40배 차이입니다. 브루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 시간, 인천 평균 2분 30초, 유럽 평균 7분, 3배 차이죠.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요나스의 사건을 말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일, 밤거리에서 떨던 일, 그리고 한국 공항이 도운 일을요. 이건 공항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한도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 공항의 강점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브루노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라라, 감정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과잉 통제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보호예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작년 프랑크푸르트 공항 사고 말입니다. 브루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건이었어요. 노인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고 발견까지 10분이 걸렸죠. 그 10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인천이었다면 2분 안에 발견됐을 겁니다. CCTV가 있으니까요. 과잉 통제 때문에요. 브루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제 결론입니다. 인천공항은 사고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고가 생기지 않게 설계한 곳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나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브루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 평가는 철회합니다. 뭐라고요?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는데 클라라가 맞습니다. 저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브루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신 일이니까요. 브루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네. 동생 일이요.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유럽에선 아무도 안 했거든요. 한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 유럽이 바뀌어야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서 잘 쓰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이곳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존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는 오후였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터미널 3층 전망대에 섰습니다.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23만 명. 하루에 이만큼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죠.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고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비행기가 지연돼도 길을 잃어도요.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시스템을 믿으니까요. 누군가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탑승 인원 불일치, 엘리베이터 사고, 동생의 위기. 그때마다 이 공항은 답을 줬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하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루노였어요. 클라라,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당신 말이 맞다고요. 인천은 다르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브루노도 변했어요. 데이터 앞에서는 정직했던 사람이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도연 씨가 전망대로 올라왔어요. 출국 준비 다 하셨습니까? 네. 인사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실수하니까요. 그래서 시스템만 믿었죠. 차갑고 정확한 걸요. 한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도왔어요. 실수하지 않게요. 그게 진짜 시스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도 결정하는 사람요.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한도연 씨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매일 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잡아주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숫자보다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게 한 문장으로 정리됐거든요. 사람을 먼저 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국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죠. 게이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었어요. 직원이 천천히 밀고 있었죠. 급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파란 유도선이 켜져 있었습니다. 약자가 먼저 가는 길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이해 못했을 장면이에요.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전 인천공항이 내려다 보였죠.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비행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23만 명. 오늘도 이 공항을 지나갔을 거예요. 안전하게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질서는 자유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통제는 불안을 키우지 않는 기술이었고요. 안전은 사람을 먼저 보는 철학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23만 명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간 본 것들이요. 책임지는 사람, 사람을 먼저 보는 시스템, 약자가 먼저 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가 불편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일까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였죠.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라는 거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클라라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이요. 78초 만에 해결된 위기. 약자가 먼저 움직인 길. 책임지는 사람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라는 걸요. 한국은 23만 명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공항에서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